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일 병행이 가능하려면은 인풋이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단거나 노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셨잖아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풋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용도였던 거죠. 그거를 복습을 하면서. 단거나 노트는 초수 때 정리가 돼 있었던 건가요? 초수 때부터 노트는 정리를 계속 했어요. 인강을 본 후에 당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주 내로 본 인강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두꺼운 책을 정리했던 거는 초수 때부터 시작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초수 때는 구멍이 계속 많았죠. 단권화에도 빠진 개념들이 계속 많았고, 재수 때도 3수는 아니었지만 4수 때도 그 단권화 노트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똑같은 개념도 다시 적었어요. 다시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적으면서 또 외워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로 아는 개념을 더 적기도 하고, 노트 정리 전략도 생기니까 처음에는 정말 빈칸 없이 빽빽하게 썼다가 나중에는 빈칸도 여유롭게 만들어두면서 새로 아는 개념을 집어넣을 공간도 새로 마련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단권화의 스킬도 점점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게 그 노트가 점점 두꺼워질 건데 뭐 타이핑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쓰셨잖아요. 네. 이 손으로 쓰는 거의 제일 단점이 그 사이에 뭐 문서 편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 거기서 불편한 점이 생겼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분을 새로운 노트를 필사 그냥 손으로 복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새로운 노트를 계속 만드셨네요.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막 주워 들은 거지만 손에도 근육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적으면서도 오히려 외워지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초수, 재수, 삼수, 사수 등 1, 2월 내로 무조건 새로 단권화를 마치는 것을 가장 기초 숙제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올해를 간다, 이게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양이 많잖아요. 뭐 이미 해왔던 거니까 또 빠르게 됐지만 1, 2월은 그래도 이제 일이 없으니까 거의 매일 최소 4시간, 최대한 8시간씩 작년 걸 바탕으로 올해 추가하면서 계속 단권화를 적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으면서도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 팔이 너무 아프고 그냥 작년 거 그대로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내 1년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단권화를 깔끔히 하고 손의 기억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생님께서는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잘 아시네요. 손으로 쓰는 것이 더 잘 외워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옮겨 쓰면서 오히려 그게 또 암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전 모든 분들께 온갖 합격 수기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여러 합격 수기를 보면서 똑같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전략을 꼭 찾아서 해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교육학이랑 전공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점,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 교육학은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추리자면 단권화 노트와 패턴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풋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권화일 텐데, 자기가 가장 잘 암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가장 잘 맞다면 타이핑을 해도 괜찮고, 자신이 손에 익숙하다면 손으로 적어서 단권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장에 그 두꺼운 책들을 뭐 가져가도 괜찮지만 그 두꺼운 책들을 가져가서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장에 이것만 가져가서 본다라고 할 정도로 깔끔하게 단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그 깔끔의 정도가 내가 눈에 보기에 깔끔하면 되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 뭐 그쵸 덜다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보기에 딱 알맞게 내가 잘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단권화 시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 넘어가면 말씀드렸듯이 패턴화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학은 정말 시간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교육학이 크게 4파트가 있으면 4번째 파트는 정말 간단하게 썼어요. 그만큼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 시간을 가장 축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 패턴화 같아요. 처음에 패턴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사람의 답안을 봐도 괜찮고, 여건이 안 된다면 여러 강사님 모범 답안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패턴을 습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서론 결론은 성적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비중인데도 없으면 감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간단하게 감점되지 않을 정도로만 적을 수 있게 빠른 속도로 적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신에게 가장 맞는 패턴을 찾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패턴대로 수십 번, 100번 가까이 적는 연습을 해서 나의 손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학은 내가 그 개념을 계속 복습할 수 있는 단권화 노트, 그거랑 그 글을 쉽고 빠르게 써 내려갈 수 있는 패턴화 연습,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공은 어떤 게 또 중요할까요? 전공은 교육학과 비슷하게 이거 노트 정리가 일단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개념에 대한 인풋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출 분석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술형이 시작된 이후에 기출을 쫙 분석을 해서 처음 기출 분석할 때는 연도별로 쫙 분석을 해서 A4 용지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문제 붙이고 그리고 밑에 답안 적고 오른쪽에는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쫙 쓰는 방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고 지금은 이제 저희 학과에 기증을 했지만 두 번째 다시 복습할 때는 개념별로 다시 꼽았어요. 뭐 포놀로지대로 따로 정리하고 뭐 그래머대로 또 따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나왔던 개념을 내가 어떻게 적을지 연습하게 되고 그게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연결 다리로 정말 잘 이어주는 느낌이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그 기출을 일단은 서술형이 시작했을 때 시점부터 네. 연도별로 쫙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된 거를 영역별로 다시 또 분류 작업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1, 2월에는 새로운 수험 기간을 시작할 때 작년에 했던 그 노트를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노트에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버전의 노트를 쓰시는 거잖아요. 분량이 몇 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리를 하지는 않고요. 시중에 파는 노트 하나당 영어 교육학 하나, 영어학 하나 이대로 정리를 했고 대신 교육학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2개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한 3개 정도로 늘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노트가 네, 그 정도의 노트가 영어학 하나, 영어 교육학 하나, 영어 하나, 영어 교육학 하나, 네, 교육학 3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 3권, 그럼 네. 총 5권이네요. 그래도 두께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다 따지면 그렇네요. 네. 정말 1, 2월 때는 정말 팔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매년 팔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